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차과금속 보험금 어떠셨어요? 1.5과목이라서 강의 한번 딱 들으시고 나 다 이해됐어.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여러분들처럼 이게 뭔 내용이야? 아니, 차과 감소량이란 용어를 우리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한 강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쭉 진도 따라가 볼까? 여러분, 어느 건 하나도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다음 강도 들어와요. 근데 100% 이해가 있을까요? 처음엔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강에서 한 7, 80%, 70% 정도 다 이해된 것 같아. 그 기준을 뭘로 하냐고요? 교재에 예시 문제 있잖아요. 이거 이론서지만 예시 문제 꽤 많아요. 이거 답 가리고 내가 다 푸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최종 정답만 맞춘다고 끝이 아니라 강의 중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요건 요렇지, 요건 이렇지. 문제를 푸시면서 하나씩 떠올리실 수 있다? 그게 한 10개 중에 내가 한 두세 개 놓치고 다 됐네. 그리고 답 맞췄네. 그럼 다음 강 넘어가세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적과전 종합위원 보장 한 바퀴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쯤이면 내가 뭐에 약하구나. 나와요. 그런 부분 집중으로 보시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다 나갔다.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1.5과목 과실손해보험금 들어갈게요. 과실손해보험금. 제가 교재 이론서 가지고는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론과 기초 문제, 즉 이 내용이 뭘 설명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종합적인 문제는 교재 문제집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이런 수준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 네. 자, 지급사유. 우리 지급사유 했네요. 보험기간 내. 적과 종료 이후가 여기 보험기간 내죠. 적과 종료 이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각 재별로 보장종기 암기하셨죠? 네. 보험기간 암기하셨죠? 네. 믿습니다. 두 번째. 보상하는 재해로 적과 종료 이후에 보상하는 재해 7개. 7개. 물론 일소 가을동상의 부보장 특약 그럼 5개 또는 6개겠죠? 그리고 피해가 발생해서 손해평가를 했더니 그 손해가 뭐예요? 손해? 피해를 손해로 자, 피해 과실수 했죠? 손해는요? 손해 과실수 말고 감수 과실수. 값수 아니라 감수 과실수. 1000개가 낙과 피해 과실수. 그 중에 쓸모있는 거 빼고 진짜 손해 보상할 거는 500개. 낙과 감수 과실수 또는 낙과 피해 괄호해놓고 감수 과실수. 자, 이 손해가 뭘 초과해야 된대요? 기준 이상을 초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자, 공식은 너무 간단하네요. 누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 누적 감수량에 자기 부담 감수량 남은 게 있다면 차감. 가입 가격. 이땐 보장 수준 없어요. 보장 수준 100%. 네. 미보상은요? 저가 종료 이후에 미보상을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가셨을 때 저가 종료 이전에만 미보상 비율이 있을까요? 그 이후에도 가서 충분히 보이겠죠. 또 적종의 미보상 감수량은 2덩어리더라. 미보상 줄 수 있었죠. 저가 종료 이후에는 미보상 주수 조사 안 하나요? 아니요. 기본이 나무조사예요. 이 과목에서 하겠지만 미보상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미보상 감수량이 조금 이상한데 그냥 봐주자. 네. 우린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적과 종료 이후에 첫 번째 사고가 뭐 왔다 그럴까요? 적과 종료 이후에 첫 번째 집중호우가 왔어요. 계산해봤더니 피해과실수, 감수과실수 계산해봤더니
1000개가 있어요. 감수 과실수예요. 최종 손해. 이 과목 가시면 이 감수 과실수를 계산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제가 왔어요. 늦가을에 태풍이 크게 왔어요. 낙과 감수 과실수를 계산해 봤더니 2000개예요. 자, 세 번째 제가 왔어요. 조수의 피해. 멧돼지가 한 10그루 멧돼지 떼들이 다 해가지고 봤더니 한 500개 정도 피해가 왔어요. 자, 네 번째 제가 왔어요. 가을 동상해가 왔어요. 제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가을 동상해 착과 피해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착과 감수 과실수를 계산했더니 몇 개라 할까요? 1500개래요. 자, 누적 감수 과실수는 퀴즈. 누적 합계. 이거 다 합치면 거기에 과중 곱하면 누적 감수량. 몇 개? 지금 3000개, 3500개, 5000개요? 얘 빼야죠. 보상하는 제 아니잖아요. 빼고 나머지 그럼 4500개. 4500개 곱하기 과중 끝. 자기부담 감수량 적과 종료 전에 이미 판단 끝나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 과수원이 가을 동상에 부보장 특약을 가입했대요. 그럼 사실 조사 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보장인데. 근데 문제는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럼 여러분 막 계산하시면서 가을 동상이 1500개 그런 페이크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빼야죠. 부보장 특약. 자, 그러면 하나 더. 나무 손해보장을 가입했어요. 자, 적과 종료 전에 조수의 피해로 나무 10주가 죽었어요. 뿌리채 뽑혀갖고 도복돼서 죽었어요. 한 주당 100개씩 있었나 보죠? 500개가 피해가 됐대요. 아니, 100개면, 아니, 50개씩 피해가 됐대요. 어쨌든 10주가 고사했대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건가요? 아니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잖아요. 보상하는 제 이 외의 원인으로 과실 피해, 나무 피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얘 이름은 뭐예요? 미보상 고사 주수. 오케이? 과실의 입장에선 미보상이에요. 근데 나무특약 입장에선, 이거 나무특약 아까 가입한 농지라면 나무는 보상하는 재해가 뭐다? 자, 조, 화. 조수에 있잖아요. 나무 입장에선 고사주수. 적중의 8할은 조건 파악이다. 마음을 막 급해가지고 이거 막 부보장 특약 있거나 말거나 있으니까 막 계산해서 더하고 조수에 막 계산해서 더하고 나무보험금 구하려고 하는데 아 얘는 미보상이지 과실의 입장에서 막 하고 큰일 나는 거죠 뭐. 15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적과 종료 이후에는 무조건 특정 위험이잖아요. 부보장 특약 주의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나무 특약을 가입했다. 나무 입장에서 과실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누적 감수량은 일일이 감수과실수 계산하는 거는 이 과목에서 하시고요. 뭐 자기부담 감수량 이렇게 뭐 많아요. 네. 우리 다 한 내용이에요. 자, 이 계약은 실제 과실수량, 과실량 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가 이만큼 책임질게요. 자기부담 감수량이에요. 두 보험기간 다 합쳐서 제가 이만큼 책임질게요예요. 총 보험기간 중에. 자, 근데 이런 말이 써 있네요. 다만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 자, 얘를 다른 말로 번역해 보세요. 적과 종료 전 유사고인 경우. 무사고면 착과 감소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과 종료 전에 사고가 있어서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 적과 종료 이후에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한 값이며 이거를 한글로 하다 보니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보상 감수량 언제 거예요? 1번, 2번. 1번 기간, 2번 기간.
저가 종료 후는 미보상 없다고 지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얘는 다 저가 종료 전 거. 즉 내가 이 계약에서 총 이만큼 책임지기로 했는데 만약에 저가 종료 전 사고 나서 차과 감소량이 있어. 미보상도 있어. 그럼 이걸 뺀 값을 여기서 빼. 그리고 이게 0보다 크다면 그 값이 저가 종료 후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이야. 별거 아니에요. 남은 양 확인해봐라 이 얘기예요. 저가 전 유사고라서 보험금이 계산됐다면 계약에서 총 책임지기로 한 자기부담 감수량 얼마라도 쓰였을 거 아니에요. 저가 종료 전에. 그럼 그거 빼고 남은 양 얼마야 이렇게 확인해봐. 그리고 그게 0보다 크다면 그 값이 여기 오면 돼. 이게 왜 그거냐고요? 여러분, 자기 부담 감수량이 있다면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을 해서 계약이 총 책임지기로 한. 근데 만약에 얘가 있다면 해야죠. 얘는 있죠. 무조건. 저가 종료 전 사고가 발생해서 차과 감소량이 계산됐어요. 그럼 얼마라도 계약자가 책임지기로 한 게 차감됐겠죠. 자, 미보상 감소량을 빼보래요. 얘는 당연히 저가 종료 전 거 둘 다. 그리고 그 값을 여기서 빼보래요. 그리고 이게 0보다 크다면 그 값이 과실손해보험금 자기부담 감수량이래요. 이게 여러분이 1과목 과실손해보험금에서 1과목에서 제일 뭐지?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로 풀어볼까요? 자기 마이너스 차과 감소량 마이너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 0. 얘 앞으로 이사해볼까요? 자기 더하기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차과 감소량 얘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쵸? 제가 차과 감소 보험금 할 때 계약자가 책임지는 거라고 강조드렸잖아요. 약정을 했든 미보상 비율 주수 때문에 있든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1000. 이걸 우리 지금 지난 강의 했던 거 복습해보는 거예요. 회사가 보상해야 되는 거. 회사가 보상해야 되는 게 900. 뺐더니 계약자가 1000. 회사가 보상해야 되는 게 900인데 계약자가 1000 책임지기로 했대요. 그럼 회사가 보상할 건 없죠. 차과감소보험금은 없겠구나 떠올리시고 계약자가 책임질 게 100이 남아있네요. 0보다 크네요. 계약자가 책임질 게 100 남아있네요. 0보다 크네요. 얘가 과실손해보험금 자기부담 감수량. 자, 계약자가 책임질 게 900이래요. 근데 손해 차가 감소량이 1000 발생했대요. 뺐더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회사가 보상할 게 1000인데 계약자가 그중에 900을 책임진대요. 그럼 회사가 보상할 거 100. 100에 대해 차가 감소 보험금이 있겠구나. 여기선 그거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차가 감소 보험금이 없었겠네. 손해 발생했지만. 차가 감소 보험금이 100에 대해서 나왔겠네. 자, 1라운드라도 나오면 뭐라고요? 과실손해보험금 자기부담 감수량 없다고요.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0보다 커야 되는데 적잖아요. 그럼 없는 거. 마이너스 100kg이 어디 있어요? 과실손해보험금 자기 없다. 여러분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계약자가 책임질 거, 회사 보상할 거. 회사가 보상할 게 900이나 되는데 다 차감하고 나니까 보상할 건 없다. 차과감소보험금 없다. 책임질 건 남았다. 얘를 과실손해에서 차감한다. 두 번째, 1000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중에 900을 계약자가 가져갔다. 차과감소보험금 100에 대해 나왔다. 1원이라도 나왔으면 과실손해보험금 자기 없다. 요거예요, 요거. 농구먼 이론서를 사실 저는 교재를 여러분 농구먼 이론서의 용어를 그대로 써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시험 채점 기준이 농구먼 이론서잖아요. 우리 맘대로 막 용어를 쓰고 막 했다가 아니 서술하세요라든지 다른 식으로 문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전 정말 가끔 보면
한국 사람이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더 어렵게. 네. 자, 얘 9번 볼게요. 계약자가 총 책임지기로 한 거 이 계약에서 1000. 사고 있었네요. 조과 종료 전에. 500을 보상해야 돼요. 근데 계약자가 미보상 비율과 주수에 의해서 100 책임질 게 더 추가됐네요. 자, 그럼 과실손해보험금 자기부담 감수량은 1000에서 얘 뺀 거 400을 빼래요. 600. 0보다 크죠? 얘가 과실손해보험금 요 자리에 오면 끝.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착과감소보험금 할 때 여기는 결정이 돼요. 여러분 문제 푸시다 보면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자, 위에 얘 구해서 얘에서 얘 착과감소보험금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착과감소량 500, 미보상 감수량 자기 500을 보상해야 되는데 빼고 뺐더니 보험금 없죠 뭐. 그 내용이야. 보험금 없다. 자, 얘 10 볼까요? 10. 조과 종료 이후 태풍 보상하는지, 우박 보상하는지, 태화, 지집, 우일, 가. 설마 지금 그거 암기 안 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300개. 감수 과실수예요. 이미 손해로 인정받은 피해 과실수 아니에요. 우박 700개. 그러면 누적 감수 과실수는 1000개. 과중, 가입, 과중, 누적 감수량. 자기는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거 아예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끝. 너무 쉽잖아요. 그쵸? 자, 여기 저기 과중 나온 김에 6회 아니면 5회? 뭐 그쯤으로 기억나는데 가입 과중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 그냥 제시돼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제시되는 거 쓰면 돼요. 적종. 조사 과중이 있습니다. 이건 종합 과수. 포도 뭐 이 친구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표준 과중이 있습니다. 얘는 무화과. 얘 제시돼요. 제시돼요. 조사 과중은 밤이나 참달에 물론 제시가 되는데 밤 참달에 같은 경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한 계산. 예전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물론 이제 평균 과중이라는 것도 나와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지금 또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과세 할 때 할게요. 조사 과중, 평균 과중, 뭐 과중을 여러 개 놓고 뭘 적용해서 수확량 계산해야 되는지. 별거 아니잖아요. 알아두자고요. 가입 과중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 자, 주계약보험금 끝났고 나무특약보험금 볼까요? 여러분 나무 한 번만 할게요. 다 똑같아요. 조사 방법 살짝 다른 거 그건 그 품목 가서 한번 볼게요. 참다래라든지 이런 거. 보험기간 내 나무특약 보험기간 암기하셨죠? 2월 1일부터 이듬해 그렇죠. 1월 31일까지. 여러분 계약 24시 여기 적과 수학기 종료 시점 뭐 재해마다 수학기 종료 시점이 다르지만 뭐 태풍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30일이죠. 네. 나무 종료. 나무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잖아요. 다음 해 Y 플러스 1. 그러면 요거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나무 기간이 더 기네요. 과실 수학기 종료 기간 그 기간보다 한 2달 더 있는 거잖아요. 12월 1월 그쵸? 12월 1월. 요거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보상하는 제로 자조화 아까 특정 유형과 전혀 상관없다. 얘는 나무 자체의 피해를 보장하기로 한 거잖아요.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 자, 그럼 피해율이 뭔가 봤더니 피해율. 여기 있네요. 고사만. 보상하는 제로 죽은 것만. 여긴 뭐 없어요. 뭐 수학불능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죽어야 돼, 나무가. 보상하는 제로 죽은 것만. 100주 가입했는데 실제 결과 주수, 가입 주수 이퀄인데 10주 죽었대요. 자조화로. 피해율 10% 끝.
뭐 이제 더 이상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자, 그러면 이 10주를 분석해 볼까요? 왜 있겠어요? 10주. 고사주스 10주는 수확 완료 전 고사주스가 있겠죠? 저 이전에 무슨 조사라도 나갔으면 과실의 기본은 나무 조사예요. 내가 몇 주 조사해야 되는지 조사 대상주 지난 시간에 간단히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부성하는지 자조화로 죽었는데 나와요. 수확 완료 전 고사주스. 근데 수확기 종료가 끝났는데 나무 피해가 또 있었대요. 그럼 수확 완료 후 고사주스. 자, 이 중에 미보상, 자조화 이외의 원인으로 죽었대요. 미보상 고사주스. 여러분 지금 나무특이하게 이 과목에서 고사나무 조사 다 한 거예요. 참다리 정도 빼놓고. 자, 그 원인은 뭐다? 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네. 자기부담 비율요? 자기부담 비율. 나무보험금은 가피자입니다. 가피자. 네. 자기는 5% 고정이에요. 무슨 품목의 나무든 무조건 다 똑같아요. 피해율 똑같고 자기부담 비율 똑같고 가피자 똑같고. 이건 뭐 계산 하나 많아. 그쵸? 여러분 잠깐 여기서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나무 보험금이 가피자잖아요. 그쵸? 이거 무슨 의미예요? 가입금액 중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쵸? 나무특약뿐만이 아니라 수확감소보장 대부분 품목 70여 개 중에서 대부분 품목의 보험금 공식이 저거예요. 적종은요. 적종은 우리 지금 봤잖아요. 뭐 착, 미, 자, 뭐 뒤에 뭐가 붙든 과실손해보험금은요. 뭐가 달라요? 차이점 눈치채셨죠? 네. 가입금액 중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적종은. 다른 보장 방식, 다른 품목들은 대부분의 품목은요.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입금액이 먼저 나와야 돼요. 가입금액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중에 보험금이 나와요. 근데 적종은 사실 보험 가입금액이 없어도 보험금 나와요. 그럼 가입금액은 뭐에 쓰여요? 한도. 지난 시간인가 했잖아요. 한도. 이런 차이점도 우리가 폭 넓게 공부해야죠. 너무 여기만 막 이렇게 파묻히시면 안 되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 가볍게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는 어렵진 않지만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보장 방식에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반복되는 거는. 근데 요거 하고 뒤에 보시면 인수 관련 수확량 나오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저 뒤편에 보험 가입 기준 그리고 인수 제한 목적을 이렇게 암기와 관련된 거 딱 한 번만 할 거니까 네, 다음 시간에도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수 관련 수확량 평년착과량 하고 1과목 문제풀이 그 다음에 2과목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